네, 오늘 퇴근길 혼토의 주제는 법실증주의 사상과 자연법 사상의 비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실증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법질서가 정립이 된 이후에, 예를 들면 한 18세기 이후 그 정도의 현대적인 법질서가 형성이 된 이후에 법치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생긴 어떤 그 법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법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 만능주의 사상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행위에 대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제재와 규제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법실증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실증주의 사상을 대표적으로 부러지셨던 학자가 바로 독일의 그 유명한 한스 켈젠이라고 하는 학자죠. 한스 켈젠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법 질서는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을 근거로 해서 각 행정부처에서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명령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라는 것이 헌법 규범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법률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법 단계 중에서 헌법 규범을 가장 최고의 단계에 놓고서 법 실증주의를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하위 단계에 있는 법이 상위 단계에 있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도 법단계설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은 어디에서 그 근거를 위임받은 것이냐, 헌법의 상위 법 규범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법은 하위법의 입법에 근거를 부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법단계설인데, 가장 상위 단계에 있는 헌법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규범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스 켈젠은 소위 그 근본 규범이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어로 그룬트노름, 영어로 하면 베이직 로, 뭐 이 정도 되려나요? 근본 규범이라고 하는 거, 근본 규범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근본 규범에 의해서 근거를 부여받은 최고의 법 규범이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법 실증주의 사상과 대비되는 그런 또 하나의 법 사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법 사상입니다. 법 실증주의 사상이 우리가 직접 입법한 법률에 의해서만 우리 인간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인데, 과거에는 이런 법실증주의 사상이 있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법질서, 법치주의가 도입된 것이 18세기 이후니까.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법을 제정해놓고 그 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제재를 가한다거나 법질서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법실증주의라는 것이 없었고, 그럼 그렇다면은 법실증주의가 없었으니까 자연법 사상도 없었던 것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날 법실증주의 사상에 대비되는 자연법 사상, 뭔가 실제적인 법률은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법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 인권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준수해야 될 어떤 법 규범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자연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된 것은 법실증주의가 탄생된 이후에 법실증주의에 대비되는 사상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자연법 사상은 우리 고대 사회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대 사회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정의,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라고 하는 평등을 주장하면서 그 평등을 실현하는 이념을 정의라고 했고,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 형식적 평등인 평균적 정의, 그 다음에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접해야 되는 실질적 정의, 즉 배분적 정의, 이렇게 해서 정의론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법실증주의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정의의 관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자연법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사회에 들어오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상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통용되는 그런 규범으로 변했던 시기가 바로 중세 천년이죠. 중세 천년 동안 신의 의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법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자연법 사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대 시대에 들어와서 근대의 법 질서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법 실증주의가 나타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자연법 사상이라고 본다면, 자연법 사상을 제일 처음 주장했던 법 사상가는 네덜란드의 국제법 전문가인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이 자연법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자연법 사상을 이끌었던 그런 사상이죠. 그 다음에 자연법 사상의 핵심 이념은 역시 정의죠. 정의. 그래서 그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뭐 1000년, 2000년을 계승해 오는 동안 그 이상가는 법 이념론이나 정의론이 나타나질 않았죠. 하지만 근근히 약간의 변형된 정의론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독일의 법사상가인 헬무트 코잉이라는 사람은 보호적 정의론을, 보호적 범주에 속하는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호적 정의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존 롤스의 정의는 분배는 공정해야 된다, 분배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정의론을 펼쳤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도 존 롤스의 정의론을 기초로 해서 많은 주장을 펼쳤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정의론의 대가로, 법 이념론의 대가로 알려졌던 사람이 바로 구스타프 라드부르크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정의라는 것이 법의 이념이긴 하지만 법의 이념에는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자체가 가져야 되는 한목적성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법 이념 간에 서로 조화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법적 안정성, 이런 것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어떤 법 사상은 법 실증주의 사상과 자연법 사상, 이렇게 두 가지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오늘날 법시주의에서는 법실증주의 사상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사상이긴 하지만, 법실증주의에 기초한 어떤 법질서가 잘못되었을 때 소위 악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법실증주의의 단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악법이란 말 자체는 결국은 자연법 사상에서 나오는 용어겠죠. 자연법의 이념에 기초 봤을 때 그것이 결국은 악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실증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되 자연법 사상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중심 사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